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모델 일을 해오던 A씨의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어느 날 A씨가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자신의 영상이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와 있다라는 겁니다. 네.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만 가까이 늘어날 정도로 그러니까 시소는 거대 사이트였는데 예. 이 영상이라는 게 A씨가 스튜디오를 빌려서 촬영을 하는 과정에 옷을 갈아입거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장면들이었습니다. 또 얼굴까지 그대로 드러난 상태였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최근 드러난 IP 카메라 해킹 피해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네. 이 전 세계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는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에 한국에서 촬영된 영상들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IP 카메라라는 메뉴가 따로 있을 정도로 방대한 양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안에는 병원이라던가 탈의실, 피부관리실과 노래방, 또 요가 연습실, 룸카페, 심지어 산부인과 분만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교복을 입은 10대부터 성인들까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과 사생활이 노출되고 있고 현재까지 해킹된 걸로 밝혀진 IP 카메라만 12만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IP 카메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홈캠이라고 부르는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CCTV와는 달리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별도의 저장 장치가 없이 네트워크 기반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최근에 CCTV를 대체할 수 있는 카메라로 건물이나 사업장,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알리나 테무 같은 해외 플랫폼에서도 많이 살 수가 있는데 국내 온라인몰에서도 굉장히 저렴하게 10,000원대부터 구입이 또 가능하거든요. 네. 다만 기능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데 가령 휴대폰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하고 사람의 움직임도 감지를 하고 고화질 촬영 그리고 양방향의 음성 대화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찾고 계십니다. 네. 대부분은 아이를 돌보거나 혹은 혼자 있는 반려동물을 확인한다거나 연로한 부모님을 걱정해서 설치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문제는 지금 보안인 거잖아요. 네, 보안이죠. 이게 외부인이 IP 카메라에 접근을 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보안이 취약한 포트를 검색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대입해 해킹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가 제품 자체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네. 포트라는 건 쉽게 말해 현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네.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기기마다 각각의 현관문이 있고 외부와 접속을 하려면 이 문을 열어놔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문을 열 때 보안을 어느 정도 갖춘 상태냐에 따라서 해킹의 여부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포트에 어떤 취약점이 있을 때 공격 코드 한 방으로도 타인의 카메라를 전적으로 나의 권한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홈캠 기기마다 혹시 네. 보안 수준이 좀 다릅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요. 예.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만 검색을 해봐도 A사 같은 경우는 뭐 암호화 기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서 개인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보호를 한다라고도 설명이 되어 있고 네. B사 같은 경우는 군사 기밀을 관리하는 수준으로 암호화를 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제품마다 보안 기능 레벨 자체는 다른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본으로 설정된 비밀번호를 바꿔야 이게 제대로 활성화되는 거지 그걸 바꾸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였는데요. 네. 아무리 복잡한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놔도 이미 기존 인터넷에 해킹된 비밀번호로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딩 프로그램만 잘 이용을 하면 뭐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조합이 맞아 떨어질 때까지 무한정으로 로그인 시도가 자동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게 또 전문가들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창과 방패처럼 해킹의 기술 그리고 방어의 기술이 끊임없이 겨루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소한으로 정보를 지킬 수 있는 거는 비밀번호 그리고 암호를 바꾸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해킹된 12만 대 IP 카메라 가운데 상당수가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0000이라던가 이 ABCD 같은 단순한 숫자나 문자 조합 형태로 설정이 된 카메라였다고 아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시할 때 설정된 비밀번호를 바꿔야 된다는 것은 물론 상식이긴 합니다만 네. 그 업체에서 안내도 해줍니까? 일단 소비자가 제품을 검색하는 시점에 별도로 고지를 해야 하는 것도 사실 의무이긴 한데요. 네. 이걸 지키는 곳들이 국내 모든 온라인 유통 플랫폼 가운데 통틀어 2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유의 사항을 대부분은 적극적으로 공지를 하는 곳들은 굉장히 드물었는데요. 관련 내용을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시험 기관 관계자의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제조할 때 이제 매뉴얼에다가 고객들한테 기본 디폴트로 나온 패스워드를 유저가 사용하기 전에 패스워드를 한 번 더 갱신을 해둬라 라는 홍보를 하게끔 정부가 지금 푸시를 과거부터 했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죠. 그런 작용을 안 해놓으면 개인정보 당연히 탈취가 되죠. 그게 메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개인정보 탈취의 문이니까.
네. 네. 근데 이 인지가 좀 어려운 게 고도화된 기능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페이지는 굉장히 방대한데 사실 이 문구는 굉장히 작게 써 있다는 것도 문제 제기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해외 직구로 유통이 되는 제품은 전반적으로 이런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미흡합니다. 게다가 보안 인증, 국내에서 보안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제품이 대다수인데 개인이 IP 카메라를 구입을 할 때 꼭 우리가 기억할 거는 KC 인증이라던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증 같은 국내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하고 계정의 비밀번호는 4자리보다는 8자리 이상 그리고 특수 기호를 포함해서 변경을 할 것. 또 마지막으로 만약에 제품이 이중 인증을 만약에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걸 활성화해라라는 게 경찰이 강조하는 아마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귀찮아질 거예요. 비밀번호 까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이, 다만 그냥 0000. 근데 그러면 안 된다. 네.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맞습니다.